안녕하세요. 매트랩 고급 기능으로 AI 워크플로우 업그레이드하기 발표의 첫 번째 섹션을 맡은 메서스 코리아의 장규환 부장입니다. 네, 두 번째 세션을 담당하게 될 박인용 과장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크 IT 세미나 참여해주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는 많은 관심과 개발로 우리 일상에 더 가까워진 AI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AI에 대한 개발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런 많은 개발 툴들이 있지만 AI 개발의 유용함과 편리함을 가지는 저희 매트랩에 대한 고급 기능들을 오늘 이 시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발표 잘 들으시고 AI 개발과 활용에 있어 이런 고급 기능들을 유연하게 잘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주요 토픽입니다.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트랩 오토 ML을 이용한 AI 구현, AI 데이터 처리를 위한 자동화 라벨링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토ML을 이용한 AI 구현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AI가 많이 도입되고 개발되고 있긴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이런 AI를 적용하고 개발해 나가는 데 있어서 많은 분들께서 뭔가 해결되길 바라는 도전적인 요소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먼저 AI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인한 이런 여러 가지 보안 장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복잡한 모델에 대한 선택, 그 다음에 튜닝의 간소화 및 모델의 일반화 과정에 대한 향상을 바라고 있습니다. 시간 및 리소스 절약을 통한 빠른 프로토타이핑을 요구도 하고 있으며 실험이라든지 비교의 용이성과 이에 대한 유지 보수 및 업데이트에 대한 간편화도 주요한 요구사항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니즈를 어느 정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이 매트랩의 오토ML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요. AI 모델에 대한 워크플로우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처리가 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AI 모델링을 위해서는 중요한 과정 중 하나인 이런 피처 엔지니어링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경우 어떤 피처를 선별할 것인지 도메인 지식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적절한 도메인 지식과 방법론들을 활용해서 여러분께서 피처를 선택하시고 나면 모델에 대한 선택 과정을 이제 넘어가게 될 텐데요. 이 경우에는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과정도 함께 들어갈 수 있으며 이렇게 해서 모델에 대한 성능이 나오고 나면 여러분들의 니즈에 따라 디플로이 또는 인테그레이션 하는 과정을 넘어가 머신러닝 과정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이런 오토ML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ECG라고 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심장에 대한 컨디션을 분류하는 것을 하나의 예제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의료 지식이 없다 할지라도 이 예제를 이해하시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ECG 데이터에 대해서 한번 잠시 살펴보면요. 크게 이제 P와 그 다음에 QRS, 그때 피크는 이제 R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T, 이런 세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잠깐 데이터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혹시 나중에 이 예제랑 저희 자료가 나가는데 한번 직접 수행해 보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데이터에 대한 공개 링크를 제가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한번 활용해 보실 분들께서는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데모 영상을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전에 이렇게 준비되어 있던 데이터에 기반으로 해서 피처를 이렇게 선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처를 갖다가 지금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떤 이런 의미론적인 것은 모르신다 할지라도 일단 ECG 데이터에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피처들을 선별해 놨다. 여기까지는 제가 사전 작업을 해놓은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이렇게 불러와 주면 리스폰스는 노멀이라든지 에브노멀 이런 상태로 이제 분류하는 거고, 여기 보이시는 여러 가지 피처들, 요게 의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이 피처를 기반으로 우리가 심장에 대한 이상 여부를 이제 판단한다는 것이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 피처를 불러와서 매트랩이 자랑하는 분류학습기 클래시피케이션 러너를 가지게 되면 일단 제가 3개를 수행해 놨습니다. 그래서 트리 알고리즘으로 심장 이상에 대한 분류라는 것이 정확도가 99.5%가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 밖에 다른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이라든지 SVM 이런 방법론들을 이렇게 사용해서 손쉽게 AI 구현을 해 나갔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다양한 알고리즘들이 역시나 이렇게 매트랩에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과정 중에서 무엇을 하나 또 추가적으로 제가 지금 트리를 선택했는데요. 뭐 이런 거 트리를 하나 또 선택해서 이제 학습을 시켜보면 96.7%가 업데이트가 되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을 선택해 나가면서 반복적으로 이제 학습을 수행해 나서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거를 좋은 성능을 뽑고 싶은데 이렇게 앙상블 같이 결과로 이제 99.6%가 나와서 결과가 이렇게 더 좋은 결과물로 이렇게 얻어진다라고 한다 했을 때 이 과정에 내가 일일이 모든 것을 다 해봐야 되겠느냐는 것이죠. 그러면 굉장히 시간적인 리소스의 낭비가 있을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좋은 나의 데이터에 맞는 습 알고리즘들을 추천받아 볼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의를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매트랩에 자랑하는 이제 빌드 모델 인터액티블리한 요소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저희 머신러닝 앱 같은 경우에는 방금 소개된 것처럼 사용자분들께서 손쉽고 빠르게 이렇게 구현하실 수 있도록 GUI 환경으로 이제 구현하실 수 있도록 돕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갖고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인공지능 학습과 모델링을 진행하신데 요 앱 내에서 아까 소개드렸던 다양한 학습 방법 알고리즘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 이 방법론들은 사실 인기가 있고 어느 정도 검증된 방법론이기 때문에 활용해 나가신 데 있어서 매우 유용할 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앞서 잠시 언급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 각 알고리즘별로는 또 학습을 시킬 때 그 알고리즘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하이퍼 파라미터들이 있는데 그런 하이퍼 파라미터에 대한 최적화 과정, 튜닝이라고 하죠. 그 과정을 통해서 가장 좋은 성능을 나타낼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AI 모델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분류에 대해서는 이런 성능이 맞고 틀리고에 대한 성능이 나타날 텐데 그런 것들을 이제 시각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컴퓨전 매트릭스와 ROC 커브 등을 통해서 시각적, 수치적으로 확인을 해 나가실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여기에 나오진 않았지만 혹시 원하시는 것이 리그레션이라고 한다면 리그레션에 대해서는 RMSE 값 등에 대한 것들을 통해서 모델에 대한 성능 평가를 하시고 그 모델을 채택할지 재학습할지 여부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나가실 수 있도록 제공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메인 키워드죠. AutoML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AutoML의 이제 목표가 중요한데요. 이 목표는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께서 AI 모델을 구축하신 데 있어서 앞서 언급되었던 일련의 과정들을 자동화하는 데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모델을 빌드하고 최적화하는 과정 속에 적절한 이런 학습 방법론, 알고리즘을 선택하는 것이 그것에 대한 도움을 받아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이 AutoML의 좋은 기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엔지니어링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자동화 AutoML 기술에 대해 조금 더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전처리된 데이터에 대해서 피처를 뽑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웨이블렛이라는 것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웨이블렛에 대한 것은 자세한 그 내용 같은 것들은 저희 회사 홈페이지에 있으니까요. 한번 추후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웨이블렛을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데이터에 대한 피처를 이제 추출하고 나면 이제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부터 얻은 피처를 가지고 학습을 이제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때 이제 AutoML의 장점을 말씀드렸던 것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모델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제가 피처가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이렇게 모델 선택 과정에 시간이 걸린다 아니면 어떤 모델을 선택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한다면 굉장히 시간적인 낭비가 있을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가운데서 이제 내가 좋은 학습 방법론을 선별해서 학습을 시키면 성능 면에서도 최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AutoML 기능을 통해서 나의 데이터에 맞는 좋은 모델을 추천받아 이렇게 활용해 나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모델에 대해서 설명 가능에 대한 이슈가 또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저희 메서스코리아의 박인용 과장께서 설명 가능한 그 AI에 대한 그 발표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것이니까요. 잠시 뒤에 설명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AutoML은 이제 머신러닝 통해서 AI 모델 구축한 데 있어서 이렇게 AI 전문가가 아니다 할지라도 좋은 모델을 자동으로 이제 선택할 수 있게끔 도와주며 하이퍼 파라미터를 함께 수행하게 됩니다. 매트랩에서는 이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PC 오토라고 해서요. 이제 PC라고 하는 FIT는 피팅의 약자고 C는 클래시피케이션, 오토는 자동화의 의미로 담고 있겠죠. 그래서 PC 오토를 하게 되면 분류에 대한 AutoML을 수행하게 되고 여러분께서 리그레션을 원한다고 하신다면은 R이라고 하는 리그레션 약자인 R을 써서 fit
rauto라고 하는 함수명을 써주시면은 auto ML을 수행해 나가실 수가 있게 됩니다. 보시는 이 예시 코드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AutoML에 대해서 사용법을 좀 알려주고 있는데요. 몇 줄 안 되는 것으로부터 이렇게 데이터로부터 자동화된 피처를 추출하고 선택하고 모델 작성하는 것을 이렇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 빨간색 네모로 제가 PC Auto라고 하는 함수 이제 썼는데요. 이렇게 PC Auto를 쓰게 되면은 오른쪽에 보시는 화면을 통해서 자동으로 이제 최적의 머신러닝 과정을 수행해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KNN, 나이브 베이지와 같은 다양한 머신러닝 모델의 학습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옵션들을 이제 수행해 나가면서 각 머신러닝 모델별로 수행되는 하이퍼 파라미터에 대한 최적화도 수행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여러분께서 사용하시면 정말 쉽고 빠르게 새로운 AI 모델을 작성해 나가실 수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몇 줄 안 되는 코드만으로도 자동화된 머신러닝 개발할 수 있으니까 갖고 계신 데이터에 대해서 AI를 염두에 두고 계신다면 한번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과정을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좀 더 살펴보게 되면은 이렇게 시간이 이제 감에 따라서 그 반복적으로 이제 학습하게 되고 오류가 이제 파란색 선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천천히 이제 최소로 감소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렇게 AutoML 과정 속에서는요, 최적화에 대한 연산을 하기 때문에 컴퓨테이션, 계산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갖고 계신 데이터가 빅데이터로 그 데이터가 굉장히 크다라고 한다면은 병렬화 컴퓨팅 처리가 필요하실 수가 있는데요. 매틀랩 AutoML 이 함수인 PCAuto와 PRAuto는 이런 병렬 컴퓨팅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여러분께서 병렬 처리까지 수행해서 빠른 연산도 적용하실 수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예시는 스마트폰에 우리가 갖고 있는 스마트폰의 센서로부터 얻어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사람의 5가지 이렇게 행동이 있는데 뭐 걷거나 누워있거나 앉아있거나 하는 등의 이 5가지 행동 패턴을 예측하는 모델을 한번 살펴보는 예시가 되겠습니다. 뭐 7층계 이상의 과집값을 기반으로 66개, 좀 제가 봤을 때 좀 피처가 많아 보이긴 하는데 아무튼 이런 피처를 활용해서 기존에 제가 선택했던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해서 95% 이제 성능이 나왔었는데 오토 ML을 통해 기존 대비 3%의 성능 향상을 이제 이룩하였습니다. 뭐 성능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평가와 과적합에 대한 이슈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혹시 궁금한다면 뭐 이따가 그 질문에 그 채팅 통해 남겨주시거나 차후에 또 메일 또는 여러 가지 방법론으로 질문 주시면 기회가 있을 때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예시를 한번 같이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utoML에 대한 코드를 좀 같이 보고 계신데요. 사람의 5가지 행동 패턴에 대한 예측을 위해서 이렇게 로우 데이터를 불러온 상태에서 매트랩의 시계에 따른 데이터를 이렇게 한 번에 X, Y, Z 이런 데이터를 스택 플러스 통해서 한번 이렇게 구현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피처를 추출해서 그 피처를 기반으로 여기서 지금 웨이블렛 그 방법을 썼죠. 그래서 피처를 추출해 가지고 내가 그 데이터로부터 얻은 피처 기반으로 해서 이제 AI를 구현해 나가시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웨이블리 피처 가운데 이렇게 유용함이 순번적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거 가운데 제가 25개를 선별해서 이렇게 구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이렇게 스텝 3의 AutoML 과정을 수행하는데 PCAuto라고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자동화된 머신러닝 연산을 수행 나가면서 내부적으로 하이퍼 파라미터를 수행한 결과물을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즉 그래서 이 좋은 데이터에 전처리된 것을 기반으로 피처를 뽑으신다면 이 AutoML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손쉽고 더 빠르게 머신러닝을 구현해 나가실 수 있다 요약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딥러닝에 대해서 AutoML을 뭐 사용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사실 딥러닝도 개념적으로 살펴보면은 우리가 가진 데이터에 대해서 최적의 네트워크가 무엇이 있는지를 찾아보는 것을 한번 AutoML과 같은 개념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이제 우리 머신에서와 마찬가지로 일일이 이제 그걸 실험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계산량이 매우 많아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딥러닝에 있어서는 기존 네트워크 대비 조금씩 이렇게 모디파이를 한다든지 변형된 것을 이제 탐색해 나가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제 그 최적의 네트워크를 완벽하게 찾는 것은 뭐 쉽지 않은 거라 보여지지만 그래도 매틀랩에서는 저희 실험 관리자 앱을 통해서 선택하신 네트워크에 대해서
최적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통해서 해당 네트워크에 좋은 성능을 뽑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AI 데이터 처리를 위한 자동화 라벨링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모델에 대한 편의성을 제공했던 AutoML에 대해서 또 다른 이제 데이터적인 측면에 대해서 매트랩이 제공하는 편의성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 싶은 건데요. 뭐 AI 모델링 위해서는 데이터 전처리하는 데 있어서 이런 데이터 자체 문제, 뭐 미싱 데이터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데이터의 문제를 보완해 나가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더불어 좋은 모델링 성과를 위해서는 데이터에 대한 라벨링, 특히 이런 라벨링 과정들을 자동화해서 손쉽고 편리하게 그 라벨링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매트랩은 자동화 라벨링 기능을 제공해서 여러분들의 편의성을 돕고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신호 데이터에 대해서 AI 워크플로우에서 라벨링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딥러닝 또는 머신러닝의 모델 과정을 나타내는 워크플로우가 되겠습니다. 뭐 사실 하나하나의 과정들이 매우 다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데이터 준비 과정에서 데이터에 대한 라벨링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 있고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데이터의 라벨링은 이 데이터가 무엇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에 대한 AI 방법론을 이용해서 이제 학습을 이루어지게 만들 수가 있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데이터 라벨링 하는 것은 뭐 AI 모델링의 시작이 될 수도 있고 또 그것에 대한 결과물과 이게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끝이라고 이렇게 시작과 끝 이렇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악 데이터에 대해서 한번 분류하는 모델링 과정 한번 살펴보면 해당 음악을 듣고 우리가 이제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음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음악이다 알고 있으면 판단을 이제 일일이 잘 해나갈 수 있겠지만 머신러닝의 경우에는 해당 음악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음악 신호에 대해서 라벨링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이 좀 마음에 걸리게 되는데요. 바로 그게 이제 데이터의 수가 유한하거나 뭐 좀 적다라고 한다면 사람이 일일이 라벨링을 진행해도 될 것 같은데 그 수가 매우 방대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필요한 게 자동화 라벨링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자료를 보시면 한 가지 예시인데요. PhD로 대비되는 학생과 테슬라로 되어 있는데 기업에 계신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분들께서 시간을 쓰는 걸 한번 살펴보게 되면 박사과정은 데이터셋에 대한 시간보다는 절대 다수를 모델과 알고리즘을 위해서 사용하는 걸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절대 다수의 시간이 이렇게 데이터의 셋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테슬라와 같은 기업 아니면 현업에 계신 분들께서는 이렇게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의 자료라고 생각하고요. 그에 해당하는 데이터 라벨링이 매우 중요하고 자동화가 꽤 중요한 요소로 매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집니다. 네, 이런 자동화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ECD 데이터와 관련된 예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이렇게 설명드린 것처럼 ECD 데이터는 P, QRS에 대한 P값 R을 갖는 이 QRS가 있고 T파 이렇게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세트에는 심장 전문의가 이제 라벨링한 최대 15분 길이의 210개의 ECD 데이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예시를 말씀드렸는데 매트랩의 시그널 라벨러 앱을 통해서 한번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매트랩의 시그널 라벨러 앱은요, 여러분들이 가지신 시그널 데이터를 매트랩으로 로딩하고 편리하게 데이터에 대한 시각화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벨러로 불러온 이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라벨을 추가, 수정,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뭐 당연하지만 데이터에 대한 클래스 정의와 레이블을 할당하실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라벨링한 결과물에 대해서 각 클래스별로 이렇게 색상과 마커를 설정해서 라벨을 시각적으로 구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금 이제 영상을 잠깐 한번 보실 텐데요. 이렇게 시그널 라벨러 앱에 대해서 이렇게 라벨을 달아줄 수 있도록 그 데이터에 대해서 라벨을 달아줄 수 있도록 제공한 앱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드래그해서 제가 QRS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드래그해서 이런 것들 QRS다라고 한 것을 라벨을 입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파수 주파수 도메인으로 이렇게 변환을 통해서 이런 데이터에 대한 특징을 판단해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걸 갖다 이렇게 오토
알고리즘을 적용해서도 이렇게 라벨링을 수행해 나가실 수 있도록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여기 보시면 대시보드 같은 기능이 있어서요. 여러분들의 레이블에 대한 키 매트릭 같은 것들, 라벨링 진행 상황이라든지 데이터의 분포, 통계적 특성에 대한 것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라벨링에 있어서 알고리즘 활용한 오토 라벨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판 토켄스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자동으로 라벨링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뭐 주요 단계를 한번 같이 살펴보게 되면 로우 ECG 데이터에 대해서 밴드 패스와 어댑티브 필터링을 이제 거치게 되고요. 뭐 2단계에서는 이제 뭐 신호의 자궁각 간섭을 제거하고 뭐 매개별수를 조정해서 여러 가지 이제 발생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변화에 이제 대응할 수 있게끔 만드는 곳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제곱과 적분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R피크를 감지하고 Q, 그 다음에 S포인트를 식별하는 이런 과정으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됩니다.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판토키스 알고리즘은 이렇게 코드화 되어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순서 입각해서 ECG 데이터를 제가 사전에 맵파일로 설정한 걸 불러왔고 그걸 기반으로 이렇게 데이터에 대한 로드 시그널을 이렇게 표시를 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제가 여러 처리를 하는 것들이 있었죠. 밴드 패스라든지,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시각화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데리버티브 필터, 그 다음에 스퀘어링, 인테그레이션 하는 과정. 일일이 중간은 이제 다 이런 데이터에 대한 처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이 피크 값에 대한 그 Q 값이었죠. 그것을 표시하는 이 디시전 룰에 입각해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자동화된 알고리즘을 적용시켜서 이렇게 라벨링 된 결과물을 이렇게 적용시키는 코드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인터랙티브 러닝과 오토메이티드 러닝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AI 모델링에 의한 학습을 위해서 뭐 라벨링이 지정된 데이터의 액세스가 만약에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뭐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딥러닝을 고려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뭐 딥러닝을 잘 아시는 것처럼 복잡한 패턴과 특징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데이터 라벨링에 있어서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라벨링 데이터의 부족한 문제를 이제 우리가 해결하거나 아니면 액세스가 불가능하거나 이런 문제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딥러닝을 어떻게 이제 활용하고 하는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초기에는 뭐 라벨이 부족한 라벨링 되지 않은 데이터를 활용해서 딥러닝의 학습 모델을 초기화하는데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초기 모델을 사용해서 일부 데이터를 수동으로 이제 라벨링하고 검증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이제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들을 통해서 어떻게 라벨할 건지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라벨링된 결과물을 만들어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훈련 데이터를 추가해서 수동으로 라벨링 데이터를 기반으로 딥러닝을 위한 초기 데이터를 추가해서 훈련 데이터를 이제 확정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런 새로운 훈련 데이터를 가지고서 재훈련을 하게 되고 이런 훈련된 모델을 사용해서 테스트 데이터에 이제 라벨을 부여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검증을 통해서 이제 비교 분석을 해서 우리가 라벨에 대한 결과물을 만나보실 수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딥러닝 전 신호 처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원시 신호로부터 우리의 현재 연구가 아마 시작이 될 텐데요. 원시 신호는 이제 아마도 매우 높은 차원의 데이터로서 직접적으로 이제 심층 학습을 딥러닝을 적용하기에는 복잡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제 이런 시간 주파수 변환이라든지 다양한 기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원시 신호로부터 보다 더 의미 있는 형태의 데이터를 이제 변환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피처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이런 타임 프리퀀시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데이터 가공을 통해 딥러닝에 대한 모델 형성을 이제 이루게 됩니다. 방금 소개드린 이 전처리 과정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과정 속에 이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새로운 데이터가 학습 데이터에 통합되기 전에 데이터 전처리 이렇게 수행해서 데이터를 정제하고 표준화하여 모델에 대한 학습 효율성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데모를 통해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전에 이제 전처리된 데이터를 이렇게 불러와서요. 지금 P, QRS, T에 대한 이렇게 라벨이 부여되어 있는 데이터에 대한 이제 그림을 살펴보실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시그널,
애널러 앱을 통해서 이렇게 뭐 해당하는 그림도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타임 프리퀀시에 대한 변화를 통해서 이게 주파수 도메인으로 이런 해당하는 ECG 데이터를 변화시킬 것에 대한 변환 그림을 이제 살펴보고, 그 가운데서 제가 이제 25개의 초기 사람의 힘으로 이제 라벨링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딥러닝 학습을 시작하게 되고 중간 과정 좀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학습을 이렇게 이루고 나서 그걸 기반으로 라벨링 데이터를 갖다가 이렇게 뽑아내는 일련의 과정들을 이렇게 수행해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마무리를 지으면요, 이렇게 저희 인터랙티브 앱과 모델 그 오토ML에 대해서는 사용자로 하여금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좋은 옵티마이즈된 모델을 갖다가 수행해 나가는데 도움을 드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매우 쉽고 빠르게 구현해 나간다는 것이 강점이 되겠습니다. 더불어 시그널 라벨러 앱이라든지 알고리즘을 사용한다든지 방금 소개된 것처럼 오토, 자동화된 딥러닝 이런 방법론들을 사용하신다면은 여러분들께서 데이터에 대한 것에 접근에 있어서도 손쉽고 빠르게 구성해 나가실 수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링크들은요, 매트를 이용한 머신러닝의 다양한 활용에 대한 영상과 블로그 글이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딥러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자료를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내용들을 활용하셔서 향후에도 좋은 여러분들만의 데이터에 대한 AI 모델링을 잘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 세션을 마치겠고요. 이어서 설명 가능한 AI 주제로 저희 회사의 박인영 과장께서 발표를 이어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델 검증, 매트랩을 이용한 모델 검증 및 Explainable AI에 대한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AI의 활용 분야가 넓어지고 일상에서도 적용 분야가 더 많아지고 있는데, 이제는 AI 시스템이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지에 대한 이해가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국방, 은행 등 규제 산업뿐만 아니라 여러 다양한 분야의 산업에서도 AI 모델의 분석 가능성이 더 중요해지고 있고, 이는 엔지니어 및 과학자들 AI 모델에 대한 이해 및 결과에 대한 신빙성을 또 가질 수 있게 해줍니다. 저는 이제 매스웍스 코리아 엔지니어 박인용 과장이고, 해당 세션을 통해 여러분들이 앞으로 AI 모델의 개발, 디버깅, 실험, 그리고 배포에도 있어 더욱더 효과적인 방안들을 선택하는 데 해당 세션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입니다. 그러면은 왜 Explainable AI를 해야 되고 또 왜 매트랩을 사용하여야 할까요? 이는 이제 오늘 세션에서 다룰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선적으로 AI 모델 검증에 주로 사용되는 포괄적인 워크플로우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Explainable AI가 어떻게 AI 블랙박스 문제를 해소시켜 주는지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매트랩에서 제공하는 그리고 지원을 늘려가고 있는 여러 Explainable AI 기술들이 있습니다. 이에 여러 Explainable AI 방법론들의 분류, 그리고 각 응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매스웍스는 검증 기관들인 유로, CAE, 그리고 SA 등과 적극적으로 협업하여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발표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I는 지난 수년간 많은 발전이 있었고, 저희 이제 일상에서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워치, 피트니스 트래커, 혹은 핸드폰이나 냉장고 등을 목소리로 조정하기도 하고, 얼굴 인식, 스마트폰에서도 이미 많은 어플에서 사용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율주행도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고, 의료기관에서도 조차 이제 AI가 도움을 많이 주고는 합니다. AI 응용 범위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거라고 예측되고 있고, 앞으로는 어쩌면은 모든 일상에서 AI가 접목될지도 모릅니다. 네, 저희는 이제 이미 AI가 여러 업무에 뛰어나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리고 이는 이제 AI를 안전 업무 필수, 즉 시스템과 안전성, 신뢰성이 가장 중요시되는 업무에도 또한 적용하고 싶게 만듭니다. 이에 관련하여서 기업체들은 이제 AI 시스템의 검증과 확인을 위해 화이트페이퍼, 표준 및 계획 성립 등 뛰어난 전책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해당 기업체들은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인증에 이미 많은 경험들이 있고, 이를 AI를 포함한 시스템에 또한 똑같이 적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둘의 차이점을 좀 살펴보면은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개발의 경우는 이제 데이터를 원하는 형태로 처리해주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기존의 소프트웨어 개발 절차였으면, 이제 머신러닝의 경우에는 이게 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입력 데이터가 습득하고자 하길 원하는 이제 출력값을 지정해 주면은 컴퓨터가 프로그램으로 자동으로 이를 작성해 주게 되고, 저희는 이를 모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하지만 머신러닝 모델의 대부분은 이제 블랙박스 문제를 안고 있으며, 원하는 출력값을 높은 성능을 얻을 수 있으나 전통적인 프로그램처럼 순차적인 작업의 연속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해는 하기 많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력 데이터와 연결값들의 연결점들이 모델의 구조, 설정값과 깊게 연관되어 있는 경우 모델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규명하기는 이제 불가능 아니면 많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설명 불가능한 AI 모델들은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이는 해석하기가 어렵고, 이러한 잘못된 해석으로 인해서 잘못된 의사결정을 야기하곤 합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과 엔지니어들은 이에 이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게 되는데,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혹은 결과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 어떠한 변경을 해야 할까? 하지만 모델을 설명할 수 없다면 이러한 답변을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만일 모델 개발자의 입장에서 개인적인 모델에 대한 신빙성이 있다고 하여도 이를 주변 동료들에게까지 해당 블랙박스 모델의 신빙성은 설득하기 많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모델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점이 될 수 있으며, 모델에 사용하는 이가 누군지에 따라서도 또 이 질문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분야의 검증기관들은 최선의 워크플로우 및 모범 사례를 구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 예시로 이제 다음 W 형태의 다이어그램 있으며, 이는 EASA European Aviation Safety Agency에서 직접 개발한 러닝 어슈런스 라이프 사이클입니다. EASA는 기존의 디자인 어슈런스, 설계 보증, 즉 검증과 확인 워크플로우에서 AI를 접목할 때 어떤 수정이 요구되고자 하는지를 식별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존의 검증 절차인 DO178C의 대부분의 변경 대상이 아니며, 즉 AI 모델로 인한 불확실성에 대한 규명, 즉 AI로부터 나온 성질들에 대한 확실성을 제공한다면은 이제 충족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작성된 코드를 줄 하나하나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 알고리즘 그리고 모델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의 검증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실에서 나온 결과값이 실전에서도 관철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가 핵심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위 워크플로우는 이제 검증된 모델을 개발하고 있는 전체적인 워크플로우를 다루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왼쪽의 부분은 머신러닝 요소 검증, 데이터 관리, 아키텍처 구성 등 모델의 학습에 관여한 부분이고, 이 오른쪽 부분은 학습 그리고 구현된 모델의 일치성을 검토, 데이터의 독립성 등 모델의 확인 절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 세션은 중간에 위치한 러닝 프로세스, 즉 그리고 베리피케이션에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추가적으로 요구 사항들을 충족하며 모델을 검증하는 것에 더해 연구자들과 엔지니어들은 어떻게 그리고 왜 모델이 작동하는지에 대한 설명 또한 가능하여야 됩니다. 설명 불가능한 모델은 블랙박스와 같으며 결과값을 이해하기 난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제 답할 수 없는 여러 질문들을 유발하곤 합니다. 그리고 설명 불가능한 모델을 설명 가능한 모델로 전환시키게 되신다면은 AI의 뛰어난 예측 성능을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데이터의 모델에 대한 이해 또한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이해는 AI 모델의 예측 결과에 대한 신뢰 그리고 문제 식견에 또 도움이 되어서 더 모델의 성능을 올리는 데도 도움이 되고는 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Explainable AI가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게 된 사례에 대해서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해당 사례는 무사시 세이미츠 인더스트리라는 오토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로서 매달 130만 개의 부품을 직접 매뉴얼리하게 검토를 해야 됐으며, 이에 투자되는 노동력을 줄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딥러닝을 통한 결함 검출을 진행을 하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신빙성을 올릴 필요가 있었던 거죠. 이를 위해서 이제 무사시 사이미츠는 카메라 셋업, 이미지 처리, 주석 툴을 직접 매트랩을 사용을 해서 진행을 하였으며 여러 딥러닝 모델 개발 그리고 학습된 모델의 GPU 코드를 통해 코드 생성, 엔비디아 제슨 구현까지 다 지원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결함 부위를 검출하기 위해 사용된 설명 가능한 AI는 클래스 액티베이션 매핑이라는 방법입니다. 이는 딥러닝 CNN 모델의 마지막 컨볼루션 레이어의 액티베이션 맵을 분석을 해서 모델의 마지막 결정을 내리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영상 구역을 히트맵으로 나타내는 기법입니다. 해당 히트맵은 이제 오리지널 영상에 투영되어 모델이 해당 볼트가 노멀인지 비정상인지 결과를 도출하는데 어떤 구역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졌는지에 대한 설명을 주게 됩니다. 네, 다음 섹션으로는 이제 explainable AI 구분에 있어 알아야 될 텍소노미에 대한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구분법들은 이제 접근 방법 및 성질에 구분되게 되며 이제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춰서 여러 explainable AI 방식을 선택하여 사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는 이제 크게 세 가지 스코프, 즉 범위, 그리고 스테이지 단계, 그리고 모델 특화성에 따라서 분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스코프를 보시면은 글로벌 혹은 로컬, 즉 모델의 결과값에 대한 탑다운 방식의 포괄적인 해석을 제공하는지 혹은 로컬 기법의 경우 특정 입력값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하나의 결과값이 매핑되었는지 설명하는지에 따라 구분해 줄 수 있고 또는 스테이지, 즉 모델이 결정을 내리기 전, 도중, 그리고 후에 설명 기법이 적용되었는지에 따라서 또 구분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모델의 종류에 따라 설명 기법을 분류할 수 있으며 이제 모델에 무관하게 적용 가능한 모델 애그노스틱 기법, 그리고 특정 모델의 구조에 인해서 사용할 수 있는 모델 스페시픽한 explainable AI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각 범주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범위에 대한 해석입니다. 특정 데이터를 AI 모델을 통해 분류할 경우 이를 다음과 같이 분류해 볼 수 있는데 글로벌 기법은 다음과 같이 피처 맵에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 가장 영향력 있는 피처 요소들을 찾고자 할 때 사용되는 방법이고 로컬 기법의 경우 특정 결과값에 대한 디테일한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단계에 따라서도 이제 explainable AI를 구분할 수 있고 이는 모델이 결과를 내리기 전, 중, 그리고 후로 나누게 됩니다. 프리 모델의 경우 모델과 관계없이 데이터 자체에 적용되긴 합니다. 따라서 이는 이미 익숙하실 수 있을 데이터 분석, 그리고 피처 익스트랙션, 특징 엔지니어링이라고 하죠. 그리고 여러 가지 시각화 방법들이 있고 인트린식 기법 같은 경우 모델의 구조적인 이해가 충분히 간단하여 이에 대한 설명 가능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에 대한 예시는 다음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이고 마지막으로 포스트 기법은 이미 학습이 진행된 블랙박스 모델에 적용 가능한 여러 기법들을 사용을 합니다. 해당 방법으로는 이제 인트린식 모델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모델 특화성에 따른 explainable AI 분류가 있는데 특정 모델에 사용되는 모델 스페시픽 기법과 모델과 무관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델 아그노스틱 기법이 있습니다. 모델 스페시픽 기법 같은 경우 모델의 내부 구조를 분석하여 이의 결과에 대한 해석을 진행을 하게 되고 모델 아그노스틱한 기법은 피처 인풋 스페이스와 이제 결과값의 연관성을 분석을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표를 보시면은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여러 explainable 기법이 어떻게 분류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고 사용하고 계시는 분류 모델이 어떤 건지 파악을 하시고 적용 가능한
explainable method를 적용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행은 모델 특화성, 열은 모델 분석의 단계별 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색깔을 통해서 해석 범위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에 이 각 카테고리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는 프리 모델 그리고 모델 오그노스틱한 데이터 피처 분석 기법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는 이제 통계적인 기법들이 많으며 아마도 디멘션 축소 기법인 PCA나 TSNA 혹은 피처 랭킹, 코릴레이션 등 연관성 분석 및 시각화 등 기능은 이미 익숙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기법들은 저희 매트랩이 제공하는 다이그노스틱 피처 디자이너 앱을 통해서 상호작용 가능한 GUI 기법으로 원하시는 피처를 여러 가지 피처를 한 번에 검토해 보실 수 있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인트린식 즉 모델 특화된 설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특정 분류 모델은 간단한 구조로 인해서 이해 밑에 설명 및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디시전 트리가 그 예시가 되겠죠. 이 디시전 트리, 의사결정 트리 같은 경우에는 나무 뿌리와 같이 여러 의사결정 절차와 이에 각 결과를 사용하여 분류하는 머신러닝 기법이고, 각 노드는 특정 피처에 따른 분류를 진행을 하며 각 리프는 이에 따른 결과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이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간단히 루트 노드에서 각 나무 가지를 따라서 어떤 의사결정이 있었는지 매뉴얼하게 분석을 진행을 해서 결과값 도출을 따를 수 있습니다. 혹은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이 있고, 이는 프리딕션과 타겟의 선형 관계를 사용한 머신러닝 기법이며 예측값과 결과값의 차이를 최소화하며 베리어블의 관계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베스트 핏 라인을 찾는 방법입니다. 이에 대한 해석은 이제 코이피션트에 통해서 각 사용된 피처 간의 연관성을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 외에도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 겜 등 구조적 이해가 가능한 모델이 있다마는 해당 모델은 이제 AI 등이나 새로 나온 소타 학습 모델에 대비 성능이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제 포스트 호크 모델을 사용하게 되며, 이는 이제 블랙박스 문제를 가지고 있는 여러 모델들에 사용 가능한 기법입니다. 여기에 저희는 통계적, 수학적 기법인 라임, 샤플리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설명은 또 하나하나 진행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매트랩의 익스페리멘트 매니저 앱을 통해서 개인만의 특화된 익스플레이너빌리티 테스트를 구성할 수 있으며,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사용을 해서 또 어떻게 모델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또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살펴볼 포스트 혹 모델 스페시픽한 기법이며, 이는 뉴럴 네트워크 모델에 주요 사용되는 그래드캠과 오클루전 센시티비티입니다. 그래드캠 같은 경우에는 CNN 영상 분류에 있어 가장 영향력 높은 범위를 히트맵으로 나타내는 기법입니다. 영향력은 가장 마지막 CNN 레이어의 그레이디언트 정보를 통해 산출되게 되며, 이를 통해 특정 모델 결과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음 보시는 예시에서 이제 결과값이 머그캅인 대비 AI는 이를 버클로 분류하였고, 이에 대한 설명으로 다음과 같이 이미지의 시계 부분에 집중적으로 보아서 모델이 예측에 실패했다는 점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와 또 비슷하게 오클루전 센시티비티는 어느 영역이 특정 결과에 기여했는지 설명하는 방법이며, 이제 그 방법론으로는 인풋 이미지의 각 특정 영역을 마스크하여 이로 인한 영상 분류 값의 변동을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영역의 중요도를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AI 워크플로우에 있어서 위 기법들이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피자를 분류하도록 학습이 된 AI 모델이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모델은 오른쪽 샐러드 영상이 주어졌을 때 이를 피자로 잘못 구분합니다. 만약 샐러드와 피자가 비슷한 시각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면, 예를 들자면 동그란 전체적인 형태나 빨간, 초록색 등 색 구성이 비슷할 수 있죠. 그 경우 모델이 이를 분류하기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래드캠을 사용을 해서 모델이 중요하게 여기는 영역을 나타내 보면은 다음과 같이 피자의 모서리 부분에 집중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조각난 피자에 또한 검증을 해보고 똑같이 모델 피자의 모서리 부분에 집중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이러한 성질이 피자와 샐러드의 분류가 잘 되지 않는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이에 대한 하나의 해결책으로 접시에 올려진 피자 및 샐러드를 데이터에 조금 더 추가를 해서 AI 모델이 모서리 성질 외에 다른 구분점을 찾도록 유도하고, 이로 인해 분류 성능을 더욱더 올려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모델 오그노스틱, 모델에 연관되지 않는 포스트 혹 모델 기법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복잡한 모델이 있을 때 라임이라는 Local Interpretable Model Agnostic Explanation을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기법은 특정 퀘리 포인트에 이와 근접한 소규모 영역에 대해 SVM 혹은 디시전 트리 등 분석 가능한 간단한 모델을 응용하여 분류 및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다음과 같은 피처 스페이스 뿐만 아니라 영상 분석에도 사용할 수 있으며, 여기 분류하고자 하는 영상이 있을 때 처음 절차로 해당 영상을 다음과 같이 슈퍼픽셀 영역으로 나누고 임의의 마스킹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딥러닝 결과값을 나오게 되고, 이 결과값을 예측하는 설명 가능한 피처 리그레션 모델을 학습을 하여 각 피처 간의 중요도를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혹은 또 셰플리라는 다른 포스트 혹 어기너식 기법이 또한 있습니다. 셰플리 기법 같은 경우에는 모델 결과에 있어 여러 피처 간의 조합의 시너지를 특정을 하여 이에 대한 결과값의 차이점을 분석을 하고, 이를 통해 각 피처의 중요도를 측정하는 기법입니다. 해당 예시에서는 조금 전에 보셨던 ECG 데이터가 시그널 프로세싱을 거쳐서 여러 피처로 변환이 되게 됩니다. 해당 피처를 사용을 해서 정상이냐 비정상이냐를 구분하게 되는데, 다음 우선 분석할 모델이 우선은 진행하기에 앞서 분석을 할 특정 데이터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같은 경우에는 트루 클래스는 비정상인데 해당 모델은 노말이라 분석을 하였고, 이에 대한 피처 값은 RR0, RR1 다음과 같이 플랫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셔플리 펑션을 사용을 해서 여러 가지 피처에 대한 영향력을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고, 셔플리 플랫을 보시게 되면은 RR1이 파즈릅에 가장 큰 기여를 하여서 해당 결과가 노말로 나오게 되었고, RR0은 어느 정도 에브노멀에 기여를 하였으나 RR1의 값이 더 컸기 때문에 특정 포인트에 대한 결과는 노말로 잘못 분류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네, 지금까지 여러 포스터 기법을 검토해 보았고, 이제는 매트랩에서 제공하는 매트랩에서 앱 형태로 제공을 하는 익스페리멘트 매니저 앱을 통해서 explainability에 대한 검토를 진행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예시로 저희가 익숙한 숫자 분류 학습에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1과 7이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를 어떠한 모델이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 저희가 의문점이 들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 익스페리멘트 매니저를 통해 여러 가지 모델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설정할 수 있고, 또 그 외로 커스텀 매트릭을 규명할 수 있습니다. 즉 1세 7, 7로 잘못 분류된 1의 수를 세거나, 혹은 7 as 1s, 1로 잘못된 분류의 7을 숫자를 또 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실험의 결과를 익스페리멘트 매니저로 한 번에 확인해 볼 수 있으며, 실험 여러 파라미터, 하이퍼 파라미터를 조정한 멀티플 테스트, 그리고 이에 대한 저희가 따로 규명하였던 매트릭 결과 또한 확인할 수 있고, 컨퓨전 매트릭스를 통해서 전체적인 애큐러시 성능 또한 확인 가능합니다. 네, 오늘 발표에서는 AI 모델을
이해하기 위한 여러 기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에 대한 다양한 예시 또한 PPT에 제공하였으니 나중에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영상 분류 결과에 대한 분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커스텀 앱 또한 제공하였으니 이는 매트웍스 딥러닝 사이트 혹은 매트랩 애드온 매니저에서 직접 다운로드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짧은 요약과 함께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AI가 포함된 시스템의 검증 및 확인에 있어 Explainable AI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매트랩은 여러 분류의 Explainable AI 기법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용도에 맞는 기법을 다음 텍소노미 분류를 통해 찾아서 적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스웍스는 신뢰성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 진심이며 따라서 유로 CA, SA 등과 같은 검증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업 중이며 앞으로도 뛰어난 워크플로우와 지원을 약속드립니다. 네, 그래서 추가적인 질문 없는 것 같아서요. 오늘 이렇게 귀중한 1시간 동안 이렇게 내주셔서 저희 발표 들어주시고 질의응답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요. 다음에 또 좋은 기회로 우리 고객들과 함께 만나는 기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매트에 활용하셔서 좋은 AI 모델,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구축하고자 하시는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까지 잘 구현하시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